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달달한 음식 좋아하시죠?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다시는 탄수화물 듬뿍 든 달달한 음식 찾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탄수화물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오늘은 수많은 탄수화물의 부작용 중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적혈구와 관련이 있는데요. 당화혈색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당뇨병을 측정할 때 사용되죠. 당화혈색소라는 말에서 혈색소는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을 말합니다.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하면 피의 색깔이 붉어지죠. 그래서 혈색소라고 하는 거죠. 당화라는 말은 당분이 단백질에 들러붙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혈구 속의 단백질 부분인 헤모글로빈에 당분인 포도당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당화가 일어난 적혈구는 기능이 약해지고 수명도 짧아지게 되는데요. 당분이 붙어 있는 적혈구의 숫자가 많을수록 당화혈색소 값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수치는 약 3개월간의 혈당의 평균 농도를 반영하게 되는 거고요. 정상 범위는 4.0에서 6.0% 정도이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적혈구의 4에서 6%가 포도당과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할 수 있죠. 우리가 매일 검사하는 혈당 수치는 그때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되잖아요. 밥 먹기 전 다르고 밥 먹은 후 다르고 운동 전후 다르고 기분이 좋거나 나빠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화혈색소 수치는 3개월 평균을 말하기 때문에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당뇨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당화혈색소 측정기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100만 원 정도 하더군요. 그래서 꼭 기계를 사실 필요는 없고요. 1년에 두세 번 정도 병원에서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혈당을 매일매일 측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정상 적혈구는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좁은 혈관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모세혈관을 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또 부드럽기 때문에 막힘없이 잘 흘러다니죠.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폐로 돌아오고 다시 산소를 받아서 온몸으로 전달하는 일을 반복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적혈구에 포도당이 들러붙어서 당화가 이루어지면 적혈구가 딱딱해지고 끈적끈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모양의 변형이 잘 되지 않아서 작은 모세의 혈관을 통과하기가 힘들게 되죠. 또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또 혈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질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당화는 적혈구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관절이나 인대도 당화가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뻣뻣해지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것을 치료에 이용하기도 하죠. 프롤로세라피라고 하는데요. 약한 관절에 포도당을 주입해서 인대를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관절 통증이 사라지죠. 그런데 후유증이 꼭 남습니다. 관절이 빨리 노화되어 버리죠.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당화된 적혈구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모든 세포는 산소 공급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세포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만들어져 있고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당화되어서 딱딱해진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면 말초 조직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초에 있는 작은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죠. 그래서 당뇨병이 오래되면 손끝 발끝이 저리거나 화끈거리고 손끝 발끝에 염증이 생기고 괴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눈에 생기는 황반 변성도 원리가 같죠. 작은 혈관이 많은 망막이 막혀서 염증이 생기고 파괴되는 겁니다. 잇몸 질환도 마찬가지죠. 잇몸의 혈관이 막히면 감염이 생기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신장도 당분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데요. 신장은 모세혈관 덩어리잖아요. 작은 모세혈관들 사이사이로 혈액이 통과하면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가 뻣뻣하고 끈적이면 막혀버리기 쉽습니다.
신장의 혈관이 막히면 염증이 생기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죠. 신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골수를 자극해서 적혈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신장이 망가지면 에리스로포이에틴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되고 따라서 적혈구 생산이 감소하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암도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저산소 환경에서는 세포들이 굶어서 죽는 것이 정상인데요. 세포들 중에는 유난히 생명력이 강한 놈들이 꼭 한두 개씩 있습니다. 이놈들이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발효를 이용하죠. 그리고는 공동체 생활을 포기하고 혼자 살기를 도모합니다. 그리고는 무한정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암입니다. 암을 치료할 때 온열요법이 가장 중요하고 운동을 해야 살아남는다고 하잖아요. 따뜻하게 해야 혈관이 확장되고 운동을 해야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탄수화물 과다 섭취에서 시작되는 거죠. 길에서 탄수화물 섭취 줄이시고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콜레스테롤인데요. 고지혈증으로 스타틴 계열의 약물 장기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약물 복용 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혈당을 내리는 약제 중에 황련이 있는데요. 이게 전문 한의약품이라서 한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을 방문하시면 가장 좋고요. 또 황련의 주요 성분이 베르베린인데요. 이 성분만 추출해서 건강식품으로 판매도 되고 있으니까요. 구입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아이허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종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당뇨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양약이 메트포르민인데요. 이 약은 단순히 장에서 당을 흡수하는 속도만 조절합니다. 당이 느리게 흡수되도록 해서 혈당을 내리는 거죠. 기외의 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황련과 베르베린은 무궁무진한 효능이 있는데요. 혈당을 내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 작용이 메트포르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또 장내의 유해세균과 염증을 억제해서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작용도 있고 항암 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신 이 황련의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소화장애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를 돕는 생강 대추차와 함께 복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설탕과 탄수화물 줄여야 하는 이유 아시겠죠? 탄수화물 확 줄이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